안녕하세요. 배원약사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약물 부작용 이야기 별중약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러한 약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로 식욕 억제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펜터민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드시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이 약물의 작용 기전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약물은 뇌의 중추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중추신경이 흥분되니까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왜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한다거나 또는 재밌는 놀이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책에 너무 푹 빠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을 잊고 어떠한 것을 몰입하고 있었던 상태, 이러한 상태를 사실 약물로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제제들은 모두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중추신경이 흥분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량이 촉진되니까 당연히 식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사량이 촉진됨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약효 같은 경우에 특히 가장 많이 쓰는 펜터민의 경우에는 약효가 보통 10시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침 식전에 약을 먹게 되면 그 이후에 저녁 때까지 식욕이 억제되는, 특히 아침과 저녁까지 모두 식욕이 많이 억제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음식을 잘 먹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체중 감량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선택하거나 또는 다이어트 이제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칼로리 섭취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칼슘이라든지 이런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비타민C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를 끊고 뭔가 체중 감량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펜타민 같은 제제는 중추신경을 흥분하기 때문에 약간 그 약을 중단하고 나서 무기력감이라든지 이런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을 끊고 나서 무슨 마약처럼 사실상 이렇게 강한 금단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게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다거나 컨디션 난조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식욕 억제제의 경우에는 주의해서 복용하셔야 되는 것이고, 중도 고도 비만의 경우에 특히나 이러한 어떠한 생활요법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만 사실 펜타민이라든지 이러한 그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더라 이러한 개념으로 사실 약을 쓸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 펜타민 같은 경우에 사주요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만 연속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몇 개월 이상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복용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러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안전하게, 약물을 안전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을 지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분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펜타민을 복용하고 나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슈도에페딘이라든지 이러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주는 제제들도 약간 이렇게 기분 변화를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별히 호흡기 증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중증분제의 경우에는 혈압이 높다든지 기타 심장 쪽에 부담이 있다든지 또는 소변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법과 용도를 맞춰서 사용하셔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용 기간을 지켜주심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성분들이 체중 감량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약물로 인해서 쉽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체중 감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운동과 그 다음에 적절한 식이 섭취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됐을 때는 가르시니아라든지 또는 키토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보조할 수 있는 제재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들과 생활요법들을 지키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이 이러한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링거TV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배연약사의 신작 아스피린과 쌍화탕 온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혹시나 약에 대해서 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쓴 책 몸을 위한 최선 셀프 메디케이션도 아직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혹시 일반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확인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